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 팔자 속에 제고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술 제고귀인 이렇게요. 제고귀인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팔자 속에 보면 사주 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술 제고귀인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공부하기에 일덕격 중에 임술 제고귀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것을 잘 보시고 건명과 곤명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시면 아주 좋은 사주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일덕격은 격의 특성에 일주에 덕이 있어 여러 가지 공무원, 교육 공무원, 행정, 언론인 중에 많이 있다. 사주팔자를 자세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주는 법조인의 팔자, 이게 변호사, 원래는 판사를 했던 사람의 팔자의 부인의 팔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임진년 을사월 임수일 무신시로 이렇게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명의 팔자에 임수로 태어나게 되면은 임수라는 것은 양에 해당되죠. 양에 해당된 팔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명이지만 남성적인 기질이 꼭 있는 것이요. 지혜가 투출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주를 가만히 보십시오. 임진, 을사, 임술, 무신 삼양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임진과 임술과 무신은 삼양이고 을사는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삼양 이름의 팔자요. 임진년에 태어난 사주 팔자니까 여성이 상당히 똑똑하고 아주 기가 있는 여인의 팔자인 것입니다. 또 을사월에 임진은 괴강이 되기 때문에 여명의 팔자가 괴강에 들어있어서 똑똑하고 굉장히 아름답지만 고집이 셀 수 있는 팔자가 될지요. 또 임진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임진은 흑룡으로 용이 등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 됩니다. 을사월, 상관 편제, 상관에 편제가 들었으니까 상관 생제할 수 있는 사주팔자로 여명의 팔자에는 을사월이라는 것이 상관, 자식이 태어난 후 편제, 사편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또 임계에는 사와 묘가 천을귀인인데 사가 천을귀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물에 천을귀인이 들어있는 사주로 천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임술일에 태어난 사주는 임술은 관대 백호 편관이 백호로 이루어져 있는 사주로 부부 불화가 있을 수 있는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는 대운이 흐름이 하도 좋아서 인생사가 아름답게 살고 있는 사주입니다. 또 술과 사는 사술이 귀문관살이 되기 때문에 관귀문이 들어있는 사주요. 편제에 귀문이 들어있는 사주팔자가 돼서 상당히 영민한 사주가 됐죠. 무신일제 시주는 무신 편관과 편인이 관인이 상생된 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관인 상생의 시상 편관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상 편관격이 되면은 좋은 남편과 좋은 자식을 득할 수 있는 사주가 되죠. 그런데 이 사주팔자의 일시의 임술과 무신 사이의 유자가 이렇게 공이 될 수 있는 신유술 공이 되는 사주로 공인격도 되는 사주입니다. 사주팔자가 홍염도 들어있고 백호도 들어있고 천을균도 들어있고 귀문도 들어있고 임진 괴강도 들어있는 사주, 또 사술이 귀문관살도 들어있는 사주팔자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주입니다. 여명의 팔자는 꼭 음으로 태어난 것이 좋습니다. 을정귀신계 이렇게요. 태어난 게 좋고 여명이 양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남성 기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사주팔자는 곤명, 여명의 팔자, 임진, 임수가 양가에 되기 때문에 을사담으로 역행을 하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이렇게 사주팔자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기해, 무술, 정류, 무신, 을류로 사주팔자가 인묘진, 동방, 목국이 되어 있고 해자, 축으로 서방, 북방, 순이 되어 있으며 신유술로 서방, 금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임수가 일간에 사월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수가 용신이 되는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화기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화는 을목의 힘을 받아서 사화가 기운이 세 있으므로 수가 용신이 되고 또 수를 도와주는 금운은 신이 되며 이 사주의 특징은 무토관과 술토관과 진토 이 편관이 왕성한 사주이니 을목상관도 선운 좋은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묘진 동방 모군도 좋고 임수인 북방 수운도 좋고 또 신유술 서방 금운도 사주팔자에 좋은 사주로 태어나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격국을 보면은 임술 일덕격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덕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덕적으로 서진 사람들의 팔자에는 여러 가지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덕격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상관이 제를 편제를 을목이 사화를 목생화하는 것으로 상관편제격이라는 격도 됩니다. 편제 용인격 이렇게 얘기죠. 그런데 사화가 무토가 천간에 시상무토에 사중에는 무경병 중에 무토가 시상에 떠 있기 때문에 편관격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편관격이 되면은 귀한 남편, 똑똑한 남편, 힘 있는 남편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주원국이 좋지만 대운이 나쁠 때 편관이 된 사주를 만난 여명들은 상당히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대운의 흐름이 아름다울 때는 굉장히 귀한 남편을 만나지만 대운이 흐름이 역으로 잘못돼서 흐르는 악운을 흐르게 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사주입니다. 편관이 왕성한 사주들 팔자에는 꼭 상관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식신상관이 있어서 극제되게 해주면은 사주팔자가 귀한 인물로 변하는 사주로 이 여인 사주도 을목관성이 있어서 편관을 그걸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분명히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귀한 사주가 될 수 있다. 단 임술에 백호라는 관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약간 문제가 되지만 이 관백호에 대한 것도 대운의 흐름이 아름다울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주의 대운을 보면은 이렇게 축토라는 대운이 있습니다. 축토, 진술, 축진, 축술형 이렇게 축토가 있고 술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무술, 술토가 있을 때 이 사주에 어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하지만 이 축토는 습토가 돼서 사유축, 금국에 대해서 나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주의 축토가 되고 술토는 조토가 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인생이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가 용시일 때 토운이 들어오면 악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토와 조토를 구분하는 방법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습토라는 것은 축토와 진토이지만 조토는 미토와 술토가 조토가 되기 때문에 토가 왕에서 신약 가진 사주팔자는 조토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팔자의 격국은 임술 일덕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신유술로 이렇게 공인격이 더 좋은 팔자인 것입니다. 공인된 사주팔자들은 대부분 상당히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 중에 무토가 천간에 떠서 편관격, 이렇게 격국을 보면은 편관격, 임술, 일덕격, 신유술로 공인격 중에 어느 격이 가장 타당하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공인격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사주팔자에는 내격의 월지에서 찾는 격인 편관격, 내격이요. 내격과 외격이 있죠. 내격에서 편관격으로 봐도 무방한 사주로 되어 있으며 신유술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신은 임수일간에 사, 무토, 술토가 있고 을목이 사화를 목생화하니 수가 용신이 되고, 선우는 수를 도하는 금운, 수운, 모군은 약운이 됐죠. 편관이 왕할 때는 식상운이 최길하다 해서 목이 약운이 되는 것입니다. 약신 이렇게요. 아군은 화운과 토운이 아군입니다. 토 중에는 이렇게 보면은 미토와 술토가 아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일덕격인 임술 일로 구성된 것은 분명한데 일덕격이 기하는 채관이 월연지에 상근하고 있어 일덕격은 구성되지 못해 다른 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임술은 재고귀인이 재물로는 분명히 있다. 재고귀인 잘 보셔야 돼요. 재고귀인이라는 무슨 소리냐면은 술 중에 정화가 정임이 합의돼서 술은 고지가 되고 진술 충미는 고지와 묘지가 되기 때문에 창고고자 임에서 술은 인호술 화국의 화의 고장지이니 정화가 고장지에 있으니 재고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고귀인이 재물로는 있다. 임술은 곤명에는 관백과살로 일부 종사는 난해하고 건명에는 술토가 화의 고지며 묘지가 되니 일체 종사가 난해하다. 임술백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머리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남명에는 술토가 화의 고지로 묘지가 되니 일체 종사가 난해하고 곤명에는 관백호가 되니 일부 종사 난해하다. 월지 사중의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여 있으니 편관격으로 정하는 것이다. 편관격에는 꼭 식상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머리에 두십시오. 편관은 식상이 있을 때는 명관이 되지만 식상이 없을 때는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사람인근으로 되는 것입니다. 편관격은 일주에 볼 때 생월에 편관이 있고 지장간에 추출되어 천간에 있으면 편관격이다. 편관격은 흉신에 해당하는 일주가 강화하여 신강해야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격은 강약에 따라 희비가 있지만 꼭 신강이 좋다고 하지만 경우 따라서 신약도 좋다. 이 명조와 같이 사주팔자가 신약이지만 인간의 대운이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인생사가 아름다운 사주인 것입니다. 편관격은 타주에 관살이 있으면 관살 혼잡이라 하여 대기하며 만일 혼잡하면 천한명리 된다. 관살 혼잡이란 무슨 소리냐면 편관도 있고 또 편관도 있고 이때 이렇게 관살이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정관 편관이 있을 때 관살 혼잡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명은 특히 나쁜 팔자가 된다. 관이 왕하면 여명 팔자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주를 자세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관은 원국에 식상이 없을 시는 칠살이기도 한데 칠살이라기도 하는데 이는 흉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식상이 없을 시에 꼭 그렇습니다. 임수일간 출생으로
지혜가 총명한 사주다. 임진년 출생들은 궤강격이 있게 총명하고 욕심이 많으며 사리 분별을 아주 잘하는 대가 센 여인의 팔자가 된다고 하는데, 임진은 장수로 일간 임수를 도와주니 조상님의 도움이 많은 팔자다. 을사월줄은 상관생계를 하는 팔자로 자식 낳고 부자가 되는 여인의 팔자 중에 가장 좋은 상관생계격도 성격이 된다. 임술일주는 편관백호로 부부가 화합이 안 된다는 악성적인 살성인데, 이 여인은 살성은 고사하고 승승장구하는 운세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신시주는 관인상생하니 남편과 자식의 훌륭한 인물이 된다고 한다.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관남편과 사주팔자 관인상생이 되면 남편과 자식의 훌륭한 인물이 된다고 한다. 이 사주는 분명 임술백호살도 있고 진술충으로 편관이 충국이 되어 있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것은 일과 연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편관인 진천간과 술천계가 충을하여 없어졌으나 진술충에서 없어졌으나 시상부터 관이 있어 화가 복이 되는 경우다. 무토가 떠있지 않았으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될까요? 관살이 백호살로 1부종사, 2부종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토가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귀한 사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진술충은 염에서 보면 남편궁의 술 중에 정화 재물과 무토관에 동시에 창구가 열려 대운이 좋은 북방수운 해자축 운과 해자축 이렇게 운과 서방 신유술 금운과 동방 임묘진 모군에는 재물과 남편덕이 있는 팔자다. 그러나 그게 평생 동안 그렇게 될까요? 진토가 자운이 들면 신자진 삼합이 될 경우는 임술백호살이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신자진으로 변해 수국이 됐다는 소리예요. 금수용신이 되어 더욱더 아름답게 운세가 변해 내 운이 좋은데 남편이 상해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임술관 백호살은 언제가 작용을 한다. 대운이 비운에 들고 세운마저 운세가 나빠지면 혈광사가 생기는 것이다. 임술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혈광사가 생기지 않는 방법, 대운이 비운이 들고 세운이 비운이 들 때 부부가 각거 떨어져서 살면 안 생긴다는 것도 있습니다. 잘 외워두십시오. 잘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운이 드는 대운이나 세운이 오기 이전에 부부가 각거하면 한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면 혈광사를 모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혈광사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주팔자를 가진 여명은 백호살을 제거하는 방법은 본인이 살성직업이 법준 의사와 법존이나 의사와 혼인을 하든지 본인이 되면 감면할 수 있다. 방법은 살성직업인 법조인이나 의사와 혼인을 하든지 본인이 이런 살성직업인 법조인 의사 이렇게 되면 감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